상황인 거죠. 비극적인 최후가 네. 예고가 됐었던 거예요. 자,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선라이즈 FNT라는 전직 관세청 직원들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저희 열린공감TV 때 들어왔었고요. 이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은 일명 관피아, 세피아 등의 관세 포탈 밀수를 자행하던 회사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업체들은 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선라이즈는 유일하게 당시 평택항 자유경제구역 지역에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구 밖에서 가공하는 업체들은 물류비 등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경쟁이 안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그 가공은 그냥 허울 좋은 포장뿐이었고요. 실제로는 밀수를 자행해서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라고 제보를 합니다. 농산물을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관세를 면세를 받는 네. 건데 실제로는 뭐 가공이 아니고 그냥 농산물 그냥 원재료 원료로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팔았다는 네, 거죠. 네. 네. 특히 이 선라이즈만 가공회사로 허락을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허가를 불가한 지역으로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였다고 합니다. 네. 그것부터가 이제 특혜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이 선라이즈 하나만 면허를 내주고 관세청에서 법 개정까지 해서 다른 업체들의 인허가를 불허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농산물에 붙는 관세가 뭐 한 10% 20%가 아니고 뭐 비싼 거는 한 10,000% 이렇게 붙잖아요. 네. 이 네. 농산물에 붙는 관세를 면세를 해주고 이런 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전국에 여기만 딱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 거의 독점 중에 뭐 독점. 농산물의 경우는 자국 농산품을 지켜야 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관세를 많이 붙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문제는 그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관세청 전직 직원들이 만든 회사라는 겁니다. 야. 네, 다이아몬드 밀수 전과자 또 농산물 밀수 전과가 있는 관세청 세관 퇴직한 자들이 처음에는 선라이즈 FNT의 사장들과 평택세관 현직 계장, 과장들과 친구 또 선후배 관계라서 단순 특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냥 관피아 세피아라는 겁니다. 네. 농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무척 높죠. 땅 짓고 헤엄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농민 보호하려고 만든 높은 관세벽을 선라이즈는 그냥 무사 프리패스 통과한 겁니다. 자, 높으면 관세가 뭐 800% 정도. 800%? 네, 그런 품목들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선라이즈는 그걸 가공한다고 속여서 20%에서 30%의 관세를 낮추고 실제로는 가공을 안 하고 원물을 팔아버리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백억 원의 관세 포탈이 가능한 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다 최순실 비자금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 알뜰하게 최순실 여사는 여기저기 참 다양한 수법으로 챙기네요. 네. 이 제보자에 의하면은 2014년 초에 우연히 선라이즈 FNT에 들렸다가 사장단이 회의하는 방문을 회의하는지도 모르고 노크를 하고 그냥 문을 확 열었답니다. 근데 회의 테이블 중앙에 어떤 여자분이 한 명이 떡하니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는 비서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서 있었고 다른 사장들은 좌우로 앉아갖고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혼나고 있었나? 마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혼나는 느낌? 혼나는 느낌.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한 거죠. 예. 멍쩍겠죠. 이 박근혜 정권의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네. 2위 정윤회, 네. 3위 박근혜. 우리는 이제 이 짧은 이 한 컷의 이 장면을 통해서 권력 서열 1위의 유형을 네. 본 거죠. 네. 아무튼 제보자는 그 가운데 앉아있던 여자가 최순실이라는 거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천홍욱 관세청장이었는데요. 관세청장을 지냈던 천홍욱 씨입니다. 관세청의 높은 자리를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 인맥과 또 관세청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 입속을 챙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 추천으로 관세청장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취임 직후 최 씨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해 충성맹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관세 포탈 문제로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천호국 청장이 롯데 면세점권으로 문제가 크게 되었던 사람인데요. 당시에 선라이즈 FNT 문제를 제보자가 계속 신고를 하고 하니까 경기남부경찰서 중앙지검 외사부, 서울경찰본청, 관세청 본청 등에서 감찰 조사가 대대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걸 천호국 관세청장이 사건 무마시키고 축소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국 관세청장이 당시 선라이즈 상납 법 개정까지 하면서 선라이즈 불법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간에 계속 사건을 그 핑퐁 여기저기로 돌리고요. 축소시키면서 시간을 끌어주니까 수십 배 더 밀수를 할 수 있었고요. 세금 탈루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들은 거의 전부 농협 등 대기업 등에 납품을 됐다고 합니다. 농심으로도 많이 갔다고 해요. 예, 핑퐁 여기저기 돌리고 축소시키면서 시간을 끌어서
그 세금 탈루 액수를 극대화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옵티머스 생각나지 않아요? 옵티머스랑 비슷하죠. 네, 그 네. 펀드 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최대한 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많이 땡겨서 그렇죠. 그걸 자기네들 비자금 계좌로 은닉하는 네. 수법. 네. 이런 농산품들이 당시에 이렇게 농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농심 이런 데 들어갔으면 우리가 한국산인 줄 알고 먹었던 뭐 마늘이나 그런 농산품들이 알고 봤더니 중국산 아니었어요,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김기춘 씨지 않습니까? 네. 그 김기춘 씨가 고문을 잇던 농심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자회사가 태경농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 거기다가 밀수품을 뻔히 알고도 다 같이 해쳐 먹었다라는 것이 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최순실, 김기춘, 최홍욱 다 한 통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엄청난 돈을 끌어 모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이 회사는요, 슈퍼마린 종합물류라고 당시에 매출액 500억 정도 하는 정말 꽤 알아주는 알짜배기 잘 나가던 업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선라이즈 FNT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날 그 장진호라는 그 농산물 유통업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제보자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와서 동업자를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를 개조하라고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선뜻 받았는데 냉동 소비 업체 사장이 갑자기 사라지질 않나. 또 여하튼 계속 일이 잘 안 풀려서 회사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했는데 자기 회사 직원들하고 짜고 자기 회사 창고에서 밀수를 하고 그걸 또 자기한테 덤태기를 씌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진호라는 사람이 제보자에게 썬라이즈에 대한 정보나 그런 걸 자꾸 알아보라고 시키고 또 자기도 또 사람을 썬라이즈에 심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네. 그래서 썬라이즈 불법을 자행하는 걸 자꾸 어디에다가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 네, 그래서 참 장진호. 이상하다 이 장진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안에 높은 검사 양반이 있는데 썬라이즈 불법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 집안에 높은 검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기로 했고 제보자가 그런 걸 보고를 대신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썬라이즈 관련 자료를 어디다가 팩스로 보내고 내용을 전화로 자세히 알려주라고 해서 직접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한 상대방이 최은순입니다. 나중에 그 장진호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끝발 있는 검사가 그 윤석열이라는 조카가 사위가 있는데 그 윤석열한테는 장모고 자기한테는 아주머니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네, 일이죠? 2014년 초라고 합니다. 2014년 초면은 윤석열이 뭐 하고 있을 때인가요? 2014년 초면 윤석열이 대구 고검에 내려갔을 대구 때죠. 고검에 평검사로 내려가실 텐데요. 그럼 뭐 이렇게 끝발이 있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다고 특검 수사팀을 할 때잖아요. 수사팀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네. 당시에 언론에서 최순실 비자금 추적 중이라고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예, 특히 특검 국세청장과 관세청 관련 많은 비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언론에다가 비자금이 많기는 한데 추적이 힘들거나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 자금 추적팀에 또 한동훈이가 있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기업 그렇죠. 담당이었죠. 이들은 비자금을 봤을 것 같아. 최순실의 그 많은 비자금들 또 독일에 숨겨놨다고 하는 최순실의 비자금은 독일 검찰이 찾아내서 관련된 정보를 한국 검찰에 넘기겠다고 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한국 검찰이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요청도 안 왔다고 합니다. 독일 검찰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한국 검찰 흔히 말하는 이 윤석열을 위주로 한 그 특검팀에서 최순실 비자금이 많이 드러났다,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좀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런데 얼마나 찾았고 얼마가 국가에 귀속됐다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네. 그 많은 비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자, 제보자는 썬라이즈 FNT의 최순실 비자금 물셈을 그대로 최은순한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썬라이즈 FNT의 경제자유 지역에 불어받을 수 있는 수만 평의 땅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한 번 불어받은 땅이기 때문에 타업체로 임의로 재임대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썬라이즈 FNT가 다른 업체에 재임대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재임대를 받은 곳이 도이치모터스라고 합니다. 참. 이거 참. 이게 그러니까 곳곳에서 보면 그 최순실 그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최은순 씨 간에 여기서 유착이 보이는 거고
그 심지어 이제 그 연결고리에 지금 이제 윤석열 특검 뭔가 그 최순실 비자금을 보고도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최순실 저기 해외 또 은닉 자금 또 환수한 것도 단 1푼도 한 푼도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순실 비자금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뭔가 최은순 씨 쪽으로 지금 넘어간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저는 이 당시 우리가 이 박근혜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을 잡아놓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환호했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정작 특검에서 했어야 될 그 전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막대한 그 비자금, 네. 그 비자금의 진원지, 저수지 거기를 파헤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특검이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은폐하고 덮었던 의혹이 있고. 여기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심지어 슈킹을 한 흔적까지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로운 줄 알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등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에 권익위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박영수 특검의 지금 민낯이 수산업자하고의 그 유착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골프 쳤다고 또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하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박영수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예. 그 당시 같이 아, 있었던 사람이 특검을-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또 대류가주의 이규철 이규철 변호사, 참 윤석열 윤석열 검사, 지금 수사팀장. 야, 그러니까 거기 또 한동훈 뭐 끼게 다 있었어요. 거기에. 거의 네. 특검 게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 정도 그러니까요. 수준이에요. 네. 이거 참. 그 특검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장진호라는 사람은 바로 김건희 씨의 고모 부인 셈인 거죠. 자, 2016년 10월경에 당시 관세청 담당 감찰과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좀 들어보니까요. 관세청 담당 감찰과장과 당시 통화 후에도 조치했다는 말과 달리 상당 기간 도이치모터스는 그 땅을 불법 임대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평택항에서 BMW 자동차 관련 수입 통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때 평택세관 실세 과장이 BMW 도이치모터스의 정년퇴직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스카웃되듯이 입사를 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줬다고도 합니다. 네. 이 관세청 아마 그 감찰 과장 뭐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제 감으로는 이 관세청의 그 감찰 조직도 전형적인 아마 고인 조직일 거예요. 여기 한번 감찰로 한번 몸을 담으면 아마 10년, 20년 계속 여기만 있었던 사람들일 거래요. 그 되게 그래서 이런 이 관세청의 감찰이나 아니면 다른 이 중앙부처의 그 감찰 웬만한 이제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 가기 좀 꺼려하는 곳인데 여기에 한번 가서 오랫동안 붙박이처럼 있는 그 감찰은 감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그 핵심적인 비리들을 은폐하고 그 대가로 뭔가를 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부패 비리의 온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그 감찰 조직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옵티머스 사태도 따지고 보면 과기부의 감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던 거 전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개판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들, 특히 최순실 관련된 비자금 국정감사가 있었을 당시에 천호국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또 증인을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질문을 던졌었고, 당시에 또 특검에서 윤석열 특검에서 그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수사하겠다. 그런데 이 천호국 관세청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옷을 벗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연금을 또 꼬박꼬박 다 받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 관세법인의 회장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똑같잖아요. 그 과기부 감사를 받았던 전파진흥원 직원들. 네. 그러네. 옵티머스에 그 돈 박았던 그 직원들 그냥 감찰해서 그냥 경징계 받고 맞아. 그 이후로는 계속 그 꽃보직 부여받고 영전. 심지어는 성과급까지 그 부여받고 했잖아요. 맞아요. 똑같다니까요. 참 진짜. 드래곤들의 세계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들의 유착도.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최원순 씨의 40년 지기 김용신 대항해도 회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만나봤죠. 만나봤죠. 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최원순 씨가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강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할 정도였고요. 보통 강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최원순이 원 없이 벌어서 원 없이 써보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재산이 몇백억 원대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땐 몇백억이 아니고 공이 하나 더 없나요? 공을 세다가 네. 공을 세다가 지칠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식들한테 증여도 많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가장 아끼는 손주는 홍콩에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요? 네,